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연식 변경된 2023 투싼입니다. 이번 투싼에서는 옵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외장 패키지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프로드 느낌이 진하게 나는 어드벤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투싼의 달라진 점과 어드벤처 패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투싼의 달라진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본 트림부터 굵직한 것들이 기본화됐다는 건데요. 먼저 모던 트림 기준으로 지능형 속도 제한, 햅틱 경고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도 기본화가 됐고요.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 오토 디포그, 레인 센서,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화됐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요, 1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LED 실내 등이 기본화가 됐고요. 터널 연동 자동 제어 기능 또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터널에 들어갔을 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라이드 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지턱과 같이 이 차체가 기울어지는 구간에서 모터 제어로 이 기울어짐을 완화해주는 장치입니다. 요거는 스포티지 하부엔 있었는데 투싼 하부엔 없었던 겁니다. 아무튼 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네, 그만큼 가격 또한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번 투싼은 토레스와 스포티지 LPG까지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상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뭘 더 넣어 주려다 보니까 숫자가 꽤 커졌는데요. 가솔린 모델군은 평균 154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군은 평균 192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판매량도 가장 많으면서 토레스와의 접점인 프리미엄 트림에선 인상폭 대비 옵션 구성은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기본 트림인 모던 역시 옵션이 정말 빵빵해졌는데요. 요건 거의 최고급 깡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좀 크죠. 요즘 자동차들이 가격을 너도나도 올리다 보니까 연식 변경으로 150만 원이나 올랐는데 이상하게 시가는 맞습니다. 아무튼 요즘 차는 안 나오는데 가격만 자꾸 올라가네요. 그래서 차는 언제 나오냐? 8월부터의 납기표를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이 납기표의 부족이라는 단어, 요거 사라지는 날 오겠죠? 아무튼 8월 현재 투싼은 9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출고 대기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투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쟁차들의 출고 대기 기간을 살펴보면 스포티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고요. QM6는 3개월, 토레스도 6개월에서 10개월의 출고 대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투싼은 오래 걸리네요. 자, 드디어 어드벤처 패키지입니다. 현대차는 북미 시장에 2022년형 산타페를 출시하면서 XRT 트림을 같이 출시했었습니다. 요거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때도 XRT 트림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 XRT 트림이라는 게 기존 모델의 터프한 느낌, 즉 이 오프로드에 어울릴만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한 외장 패키지입니다. XRT 트림을 내수용으로 내놓은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드벤처 패키지인데요. 실내의 변화는 아쉽게도 없고 외부에서의 디자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패키지의 가격은 가솔린 기준으로는 80만 원, 하이브리드에서는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패키지 사양으로는 전면 로어 범퍼, 리어 범퍼의 스키드 플레이트, 도어 가니쉬와 휀더 몰딩과 클레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그리고 C필러 몰딩의 전용 디자인과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옵션 또한 별도로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과 루프 바스켓, 이 루프 바스켓용 루프랙도 어드벤처 전용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거는 좋긴 하지만 북미 시장용 XRT 트림에서는 루프랙이 포함이던데요. 국내에서는 별도인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재질과 디테일 면에서도 다름이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 프론트 범퍼 하단을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트림인 만큼 스크래치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확실히 뭔가 매트하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돌빵 맞고 그래도 쉽게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범퍼가 조금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와일드해 보이긴 하지만 뭔가 이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라기보다는 좀 도심형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앞범퍼 하단만 이렇게 바뀌니까 상당히 조금 허한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그릴까지 블랙이었으면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휘라치 가니쉬와 사이드 미러, 창문 OLED 몰딩과 벨트 라인, 사이드 도어 가니쉬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컬러가 지금처럼 어두운 색일 때보다 좀 더 밝은 색일 때 이러한 포인트들이 잘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프로드 느낌보단 좀 이 캘리그라피 같이 고급진 느낌이 나서 살짝 언밸런스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의 블랙 컬러 휠은 랭글러 같이 오프로드 하면 떠오르는 차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투싼 어드벤처 팩에서는 19인치 무광 블랙 컬러 휠이 적용이 됩니다. 진흙이나 돌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에서는 이 미쉐린 타이어가 아쉽게도 장착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범퍼 재질이 다릅니다. 느낌은 조금 더 뚜렷한 것 같은데요. 어드벤처 패키지와 N라인은 기본 투싼 디자인에서 포인트만 변경된 정도인데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대신에 투싼 어드벤처 패키지는 인스퍼레이션보다 약 78만 원 가량 비싸니까, 즉 78만 원을 주고 넣을 만한 변화인가 에서는 호불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투싼 N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투싼 N라인은 이 공도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차량인 만큼 실제로 보았을 때 정말 포스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투싼 N라인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인스퍼레이션 트림,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빌트인 캠 패키지 등등 온갖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무려 4,100만 원을 웃도는 차량인데요. 일단 이 외장 컬러부터가 일반적인 투싼과 다릅니다. 이 무광 컬러는 이 N라인에서만 고를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 외장 컬러만 30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N라인답게 전용 엠블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릴도 일반적인 투싼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투싼은 좀 약간 밝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 N라인에서는 다크 크롬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도 N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만큼 확실히 일반 투싼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에서는 사이드 미러와 벨트 몰딩, 루프렉이 블랙 컬러로 변경이 되는데요. 캐릭터 라인이나 벨트 라인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 컬러로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휀다 저 앞쪽에 엠블럼이 살짝 약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말고 뭐 사제 머드가드처럼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은 N 전용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굉장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캘리퍼 도색인데요. 왠지 빨간색으로 엣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없으니까 살짝 허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입니다. 이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 범퍼와 스키드 플레이트부가 변경이 되는데요. 가솔린 모델에서 68만 원을 추가하면 이 트윈 머플러와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로 스포티함을 한층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측면부에 있었던 N라인 전용 엠블럼이 후면부에서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측에 엠블럼 한 번 더 넣어줬다면 만족감이 더 살아났을 것 같은데요. 트윈 머플러가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스포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N라인의 실내입니다. 이 투싼 N라인의 실내는 전반적으로 레드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스웨이드도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질은 여름에 조금 더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디자인 수준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전용 이 실내 디자인 패키지를 보면 일단 스티어링 휠 여기 안쪽에 레드 포인트 스티치와 함께 아래쪽에는 N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핸들을 가장 많이 볼 텐데요. 이 핸들부터 이 N라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버 쪽에도 N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좀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주변부에는 이 다크 크롬 컬러를 줌으로써 이 투싼 N라인 외장과 마찬가지로 컬러를 이용해서 무게감을 같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드벤처 패키지로 돌아와서 사실 이 정도 외장이면
차박 뽐뿌가 올만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싼, 스포티지의 연관 검색어에서는 차박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요. 세팅 추천보다는 투싼 차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스페어 타이어 웰 부분을 덮어주는 러기지 라이너인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요랬을 때 차박하면 이 러기지 라이너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러질 수도 있는데요. 이 러기지 라이너 보강은 아이소 핑크나 아니면 ABC 매트로 덧대어주시면 조금 안전한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 투싼은 가격 인상에 외장팩까지 추가돼서 추천 조합을 2가지로 짜봤습니다. 먼저 어드벤처 팩을 안 넣은 조합을 짜보면 기본인 모던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막상 짜다 보면 은근 선택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자유를 누리시려면 프리미엄으로 가셔야 되고요. 선택 옵션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 짐 실을 때 편리한 파워 테일게이트와 1열 전동 시트를 위해서 컴포트를 추천드립니다. LED 헤드램프는 익스테리어 2를 넣으셔야 되고요. 내장 컬러를 그레이로 선택을 하시려면 인테리어 디자인 2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 3,207만 원인데요. 확실히 연식 변경이 돼서 그런지 탈만하게 조합을 짜다 보면 좀 가격대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드벤처 패키지를 넣은 조합입니다. 이 어드벤처 팩은 인스퍼레이션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름답게 사륜은 왠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는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아마존 그레이. 실내도 이 그레이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선택 옵션으로는 밤에 이 별도 봐야 되니까 파노라마 선루프, 후측방 모니터와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포함된 플래티넘 3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림은 조금 나오는데요. 가격이 3,576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 차이면 뭐 기분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2023 투싼의 탈만한 조합 대비 경쟁차들의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레스부터 스포티지 LPG까지 선택권이 정말 풍성한데요. 비슷한 옵션 구성으로 맞춰놓고 보면 가격대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연식 변경 발표가 거의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러면 출고랑 디자인 싸움이죠. 자, 그럼 주행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2023 투싼 하브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일단 이 내장 면에서 이 어드벤처만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인스퍼레이션하고 동일해요. 기본적인 시승기는 출시 초기 리뷰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E-라이드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동 조건이 시속 30km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시속 30km 이상과 이하로 넘어보면서 승차감 차이를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30km 이하로 방지턱을 넘어보았을 때는 그냥 편안해요. 푹신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속 30km 이상으로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압! 오, 이게 기분 탓인지 승차감이 더 폭신해진 것 같기는 하면서도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봐도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승차감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보급형 전자대여 서스펜션? 하위 버전?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년비는 제가 5일간 약 3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15에서 16km 정도 나옵니다. 가솔린과의 공인연비 차이는 3.7km이고요. 1000km 주행 시 주유비는 가솔린은 15만 3천원, 하이브리드는 11만 7천원이 듭니다. 약 3만 6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10만 km는 타야지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투싼의 에어백은 6개고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미국 IIHS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 소식으로는 연료 공급 호스 클램프 관련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기차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엔진 오일 이슈도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소렌토를 시작으로 엔진 오일 이슈가 있는 모든 차량들의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같은 엔진이라도 적용된 모델들에 따라서 편차가 달라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상 수리를 받으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엔진 개입의 횟수가 많아지고 예전보다 힘이 좋아졌다. 그리고 EB 모드가 좀 짧아진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ECU는 물론 하이브리드, 변속기, 모터 등 전반적인 제어 시스템에 리셋이 된 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새롭게 적용된 제어 시스템이 학습할 시간을 가진 뒤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무상 수리를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